이렇게 호의 동승을 하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그 차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손해배상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과실 비율과 관련돼서 호의 동승이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 호의 동승이 쟁점이 됐던 사건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호의 동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호의 동승, 호의에 의해서 동승을 했다. 말 그대로 대가 없이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을 하는 걸 호의 동승이라고 합니다. 가령 뭐 친구가 내가 가는 집이 방향이 비슷해서 그래서 가는 길에 태워줄게 이렇게 해갖고 탄단 말이에요. 돈을 받진 않죠. 이렇게 탑승을 했을 때 그걸 호의 동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의 동승을 하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그 차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손해배상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던 사건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회식을 하고서 같은 모임의 사람들이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호의 동승의 방식, 그러니까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라고 해서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사실 되게 충격적인 사고였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급발진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서 정면에 있는 벽을 들이받고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했던 저희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사망을 하게 되셨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 같은 모임에 있었던 운전자와 이 피해자 두 사람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 길이었는데 당시에 운전을 했던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 이상 되는 만취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파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면서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같이 집이 같으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니까 내가 태워다 줄게 라고 했는데 이 피해자는 이미 이제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좀 사양을 했어요. 예. 그냥 제가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타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귀가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하차를 한 후에 다시 이제 그 가해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가해자가 창문을 열고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타라. 그래서 몇 차례 이제 거절을 하다가 하도 타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타고 가지요 라고 해서 그 차에 동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CCTV에 담겨져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망사고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졸지에 어머니를 잃게 된 그 피해자의 유족들은 저희 윤앤리를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이 호의 동승이 문제가 돼서 도저히 이제 사건이 소송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윤앤리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이 호의 동승 문제를 끌고 나왔어요. 그 보험사의 주장은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에 동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피해에 대해서 이 동승을 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동승을 한 피해자의 과실을 한 50% 정도는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 보험사의 대리인은 이 두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말하자면 불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해서 유족분들의 분노를 더 자극을 했었는데요. 대리하는 입장에서도 저 정도까지 과연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어떤 변호사로서의 어떤 윤리 이런 데서도 좀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법정에서 이 호의 동승의 쟁점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분명히 이분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차를 타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회식 장소에서 파할 때도 탈 수 있었지만 그 차를 타고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려서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들어갈 때에도 계속 가해자는 태워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그 걸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계속 뭔가 말을 걸고요. 그리고 거절을 몇 차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탔다라는 것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과실 비율 또는 책임 비율에서 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호의 동승과는 다른 개념의 상황이었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어쨌든 뭐 호의 동승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은 호의 동승이라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음주운전을 알고서도 뭐 그냥 탑승을 했다 이런 정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호의 동승에 의한 책임 감경을 한 15%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호의 동승과 관련돼서 무조건 호의 동승을 하면 뭐 과실 비율이 뭐 50% 가까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기존에 쌓여있던 판례를 통해서 이제 재판부에 주장을 했었는데 그 판결을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운행자가 친구와 함께 기분 전환을 하러 가면서 피해자를 동승케 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호의 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 판결의 취지는 호의 동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제한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그 호의 동승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호의 동승에 대한 책임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심 판결에서는 이제 15% 정도의 책임 감경으로 판결이 선고가 됐고 보험사 측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항소도 하고 또 대법원에 상고까지 갔지만 모두 이제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유넨리에서 처리한 사건 중에서 호의 동승이 쟁점이 됐던 사건 중에 승소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호의 동승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수 있겠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호의 동승을 할 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차에 호의 동승했는지 이 이유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또 보고 싶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